반갑습니다. 21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총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이국희고요.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글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또 한 발짝 가지런히 발을 옮긴다. 이 문구는요,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학평을요,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시험 범위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고 한 발짝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급하시기 좀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을요, 딱 이번 시험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길 바래요. 더 이상은 1학년 때 수학으로 막 뭔가 어렵게 계속 과거를 복습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번 학평 해설 강의는요, 이제 선생님이 1, 2부 그리고 안국선 선생님께서 3부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평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난이도는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 하잖아요.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고난도, 초고난도 문항들 원래 21번, 뭐 20번, 29번, 30번 요 문항들에 대한 난이도는 물론 높았지만 특히나 뭐 30번은 높았지만요. 그거 외에 나머지 문항들은 사실 제가 해설 강의 때도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제자에게 굉장히 감사한 영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를 출제하셨을 때 이제 계산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생각보다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 범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만약에 어렵게 느끼고 어떤 부분이 유독 힘들었다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복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총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난이도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지, 선생님은 난이도를 쉽다고 하고 뭐 평이하다고 했는데 나는 되게 어려웠는데 나는 문제가 있나?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우리가 학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볼게요. 작년에는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일정 변동이 많았는데 올해는 아마 일정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전범이었고요. 6월 달에 보게 될 거는 수학 1의 삼각함수까지.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수학 1 전범위가 들어가고 수학 2에서 극한과 연속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수학 1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거예요. 9월 달에도. 그래서 이러한 일정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학평의 의미는 뭐냐? 1학년 수학을 정리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1학년 거를 공부할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 학력평가에서 부족한 부분만 내가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개념을 다시 본다? 안 됩니다. 조금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절대 안 되고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인 자기평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전국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 좋은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2 수학을 위한 준비였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수능이나 이런 데 직접 연계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배워가는 수학 1, 수학 2에 간접적으로 연결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탄탄하게 다지는 그거의 의미를 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별로 좀 선생님이 분석을 해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자료실에 제가 올려둘 거고요.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 파트는 출제가 매우 자주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요번에는 뭐 집합, 그리고 뭐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리고 순혈과 조합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0번 문항이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이기는 한데 얘는 종합적으로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안국선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1, 2부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였냐? 아무래도 21번이었습니다. 21번이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는지 좀 감이 안 왔을 것 같기도 하고, 케이스를 나누면서 내가 계속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20번이었죠. 20번이 함수에 대한 합답형 문제였는데 그것도 결국은 케이스를 나누는 그게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20번과 21번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좀 해설 강의 깊이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사실
정말 출제자가 심플하게 출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연습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50분 정도 시간을 잡고 한번 쭉 풀어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분이라고 하는 시험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50분 완전히 절반으로 줄여놓고요. 내가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연습하다 보면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꼭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닌데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1이 고2, 3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이라 탄탄하게 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평으로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끝내셔야 돼요. 됐죠? 틀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추가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틀렸다, 뭐 함수 부분이 틀렸다, 도형의 방정식이 틀렸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정독하시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한두 문항 정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만 복습을 해도 충분할 거예요. 괜찮죠? 앞으로 학습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잖아요. 이제 조금 아마추어의 느낌은 버리셔야 됩니다. 2학년 때부터는 프로 같은 느낌으로 시험에 응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걸 효율적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영역에 맞는 강좌를 선별해서 듣고요. 그리고 학력평가를 볼 때마다 꼭 해설 강의를 들으셔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부족한 게 뭔지 확실하게 다지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력평가 위주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점검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영역은 EBS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 안국선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안국선 선생님께 내용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먼저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저는 안국선입니다. 자, 앞에 이국희 선생님이 이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죠? 자, 선생님은 이제 뭐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 단답형 뒷부분의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 좀 어떤 포인트들 그런 것들 간단하게 얘기하고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3부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뭐 문제는 이제 27, 28, 29, 30번인데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어떤 그 방향, 어려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총평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27번 문제하고 29번 문제 요 두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이제 뭐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결국 그래프를 그리고 도형을 해석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형. 자, 도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도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점으로부터 평면상에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불렀다면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것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서 뭔가 수식으로만 뭔가 계산을 막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그 도형의 성질이 막 이용해주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한 좀 시각을 좀 넓히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하고 30번은요. 특히 이제 28번 같은 경우 집합 문제였는데 집합 문제가 30번에서도 이제 집합의 개념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들이 꼬아서 낸다고 할 때 같이 곁들여지는 단골 소재가 집합이에요. 집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면은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였는데 이게 모르면은 손도 못 대고 그냥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을 비롯해서 우리가 30번에서는 또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기본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어진 수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그 수능까지 이어지는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이제 학력평가를 보게 되면은 계속 범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까지 간다 하더라도 오늘 본 이 30번 문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주로
21번이나 29번이나 30번의 어려운 문제로.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이거랑 같은 약간 비슷한 맥락을 갖는데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쭉 길게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특히 어려운 문제를 잘 하려면은 그래프를 분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 3부 문제 풀이에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 방향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해 보면은 좀 더 수준 높은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이 총평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크게 두 부류일 거예요. 첫 번째는 2021년에 2학년 친구들, 시험 보고 나서 오답 정리해야지,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을 것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아마 2022년, 2023년, 2024년, 뭐 많이는 한 5년까지 내일 모레 한 3일 뒤에 있을 학력평가를 대비해서 지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이런 포인트들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해서 본 강의에서 우리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 시험 잘 보길 바래요. 빠이.